우리의 사이버 보안 인식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켄조 호이며 오늘의 교육 세션을 이끌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삶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원칙, 일반적인 위협, 그리고 모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사이버 위험을 이해하고 방어하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이버 보안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위협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 후 사이버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어서 비밀번호 및 인증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최선의 실천 방안을 고려하고 데이터 보호 전략으로 우리의 시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기본 원칙을 다룹니다.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 장치, 데이터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관행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상호작용이 우리 삶에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민감한 개인 및 조직 정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문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의 정의와 그 중요성 증가, 왜 이것이 공동 책임으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방치될 경우 사이버 위협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이는 우리의 네트워크, 장치, 데이터를 무단 접근과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IT 부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사이버 위협의 영향은 데이터 유출, 재정적 손실, 평판 손상 등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강력한 비밀번호와 다중인증 MFA의 사용입니다. 다음은 최신 보안 패치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종종 사이버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알려진 취약점을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세션과 자료는 모두가 최신 위협과 모범 사례에 대해 정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실제로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이는 다양한 보안 조치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방화벽은 우리의 네트워크와 외부 세계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하여 무단 접근과 악성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접근 통제는 인가된 사용자만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사고 대응 계획은 보안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차트는 특정 사이버 보안 관행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사이버 보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약 22%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1.25%는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싱 시도 인식과 비밀번호 보안 유지의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가장 흔한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이버 적들은 바이러스, 웜, 랜섬웨어를 포함한 악성 코드부터 피싱과 스파이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며 각각은 서로 다른 취약점을 노립니다. 이러한 위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손실, 데이터 유출, 운영 중단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이 이러한 사고에 종종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조기 탐지 및 예방을 위해 보안 의식을 갖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사이버 위협 중 하나는 악성 소프트웨어인 멀웨어로 다양한 악성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바이러스, 웜, 랜섬웨어는 모두 시스템을 감염시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멀웨어의 유형입니다. 특히 랜섬웨어는 최근 몇 년간 주요 위협이 되었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몸값이 지불될 때까지 인질로 잡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외에도 우리가 인지해야 할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존재합니다. 피싱 공격은 민감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우리를 속이려고 하며 스파이웨어는 몰래 우리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지속 위협 APT은 정교하고 표적이 된 공격으로 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결과는 재정적 손실에서 평판 손상에 이르기까지 클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사이버 보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행동은 종종 사이버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만듭니다. 보안의식을 갖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조직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할 특정 유형의 사이버 위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싱 공격은 기만적인 이메일, 웹사이트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고 합니다.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위협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 프로토콜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자신과 직원들을 교육하여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인적 오류 취약점이 보안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며 피싱 공격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장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피싱 공격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예상치 못한 통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상황을 평가한 후 조직의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라 즉시 사고를 보고하고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기록하여 철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피싱 공격은 주요 문제이므로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집중합시다. 이메일의 특징에 주목하세요. 문법 오류가 있나요? 발신자의 주소가 의심스럽나요?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나요? 항상 공식 채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통신을 확인하세요. 귀하의 조직의 피싱 시도 신고 절차를 숙지하세요. 기억하세요. 피싱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정보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먼저 이메일의 내용과 발신자를 평가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신속하게 IT팀에 신고하여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심스러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지 마세요. 알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출처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활동을 기록하여 IT타임에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먼저, 신속한 대응 조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신고는 또한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우리의 보안 문화를 강화합니다. 직원 간 위협 정보 공유는
협력적인 위협, 인텔리전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신고하는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법적 및 규제 기준 준수를 보장합니다. 이 차트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싱 이메일을 식별하고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세요.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것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4장에서는 비밀번호 및 인증 모범 사례에 대해 다룹니다. 비밀번호는 디지털 세계의 열쇠이며 고유하고 복잡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혼합하여 강력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추가 인증 단계를 제공하는 다단계 인증 MFA의 중요성도 논의하며 이를 통해 무단 액세스를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비밀번호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보안 위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각 계정마다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강력한 비밀번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우리의 비밀번호를 추측하거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면 강력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비밀번호 관리자 도입을 고려하세요. 비밀번호 관리자는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로그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모든 계정에서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정기적인 비밀번호 업데이트를 권장하면 최근 데이터 유출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사용자들이 잠재적인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직원들에게 최선의 비밀번호 관행과 비밀번호 기밀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훈련 세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복잡성 지침을 준수하면 사용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보안 관행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조직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 차트는 비밀번호 보안 영향력을 백분율로 보여줍니다. 이 차트는 고유한 비밀번호 사용, 비밀번호 복잡성, MFA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5장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 브라우징부터 이메일 확인까지는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HTTPS와 자물쇠의 아이콘으로 표시된 안전한 연결을 항상 확인하고 원치 않는 이메일이나 낯선 링크에는 매우 조심하세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 사설망 VPN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면 깨끗한 디지털 발자국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의 디지털 흔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라인 행동이 디지털 흔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식하고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정보에 유의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할 때는 안전한 연결을 사용하세요. URL에서 HTTPS를 찾거나 브라우저 주소창에 자물쇠의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세요. VPN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공용 네트워크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피하세요.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경로이므로 안전한 이메일 사용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싱 이메일 인식은 피싱 공격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팸 필터 최적화. 스팸 필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이메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VP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VPN은 데이터를 잠재적인 가로채기로부터 보호하며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VPN 서비스만 선택하고 암호화 표준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온라인 평가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암호화된 연결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안전 조치를 위해 모든 연결이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콘텐츠 장인 6장은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해커를 차단하는 것 이상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저장 및 전송 중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암호화 방법의 사용, 엄격한 접근 통제의 시행, 정기적인 백업의 확보가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감사와 준수 검사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데이터 보호 모범 사례를 교육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비즈니스의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탄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는 무단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난독화합니다. 강력한 암호화 기술 구현, 또한 엄격한 접근 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데이터 접근을 허가된 인원으로만 제한합니다. 데이터 손실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므로 견고한 백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보안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백업 무결성을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상세한 프라이버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직원들을 교육하여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모범 사례를 촉진합니다. 이 차트는 다양한 측면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보호 효과 비율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강력한 암호화 관행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접근 통제 준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식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이버 보안 인식 교육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사이버 보안은 공동 책임이며 우리 모두는 자신과 조직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